자, 그래서 뭐 했었냐면은 지금 이제 그 금속 핀을 이제 물 위에 띄우는 것에 대해서 표면 장력으로 설명을 해봤죠. 요거 말고도 이제 표면 장력 효과가 뎁다 많고, 방금 이제 우리 지원이 때문에 그 표면 장력으로 설명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한 가지가 늘었어. 방금 얘기했던 세포 분열. 진짜 고마워. 내가 하나 배웠어. 오, 대단해. 그리고 이제 또 이 고등학교 화학원 수준으로 뎁다 많이 나오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준다? 이 영어 표현으로는 capillary action이라고 해요. 원래 말로는 capillary action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죠. 모세관 현상. 기억납니까? 자, 이 모세관 현상. 자기 혹시 요거 기억나요? 첫 번째 1. 메니스커스. 기억나요? 네, 메니스커스. 자, 이 메니스커스라고 하는 현상 우리가 어디서 했었냐면 그 책 2장에서 했었죠. 2장에서 측정 관련해서 뭐 U 숫자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뭐였었냐면 이런 식의 그 유리 그릇에 물 담아두면 이런 식으로 오목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죠.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했었냐면 바로 이 중력과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이압 수소결합. 그래서 유리하고 물 사이에 수소결합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 수소결합 아직 제대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어쨌건 유리하고 물은 수소결합이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힘이 균형을 이루어서 둘의 합력이 있겠죠. 그 합력에 수직하게 이렇게 이제 표면이 형성되다 보니까 유리 그릇에다가 물을 부어 놓으면 이런 식으로 좀 과장되게 그려 놓았을 때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 알겠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 이때 지금 이 상황은요. 이 상황은 잘 봐. 만약에 물의 표면이 이런 식이라고 했을 때에 비해서 보면 어쨌거나 물의 표면적이 물의 어쨌거나 지금 이 상황은 물의 표면적이, 자, 만약 이런 식의 메니스커스 현상이 없다면 물의 표면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의 표면적이 어떻게 된 거냐면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평균적인 상황을 그러니까 여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물이 원래 수면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난데없이 끝에 살짝 끌린 거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덕에 어떻게 되냐면 물의 표면적이 늘어났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이제 평균적인 수위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어쨌거나 물이라는 액체는 표면적이 늘어나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래서 저 표면을 다시 어떻게 줄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 표면 장력이 이런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표면 장력은 항상 액체의 표면을 느리는 방향이에요, 줄이는 방향이에요? 표면 장력은 액체의 표면을 느리는 방향이에요, 줄이는 방향이에요? 항상 줄이는 방향이죠. 요렇게 돼 있는 것을 요 부분을 끌어올려서 요렇게 맞추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꾸 그렇게 맞추려고 하지만 다시 이 녀석의 수위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또 물하고 유리 사이에 수소 결합 때문에 끝이 또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또 끌어올리면 또 따라 올라가고 또 끌어올리면 또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증가하게 되면 뭐하고 균형을 이루는 수밖에 없겠어요? 바로 물의 전체적인 중력하고 균형을 이루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중력하고 균형을 이루는 선까지만 이 물의 높이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이 표면 장력 효과가 클수록 물기둥은 높게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하나 해볼 수가 있냐면, 자, 유리 그릇이에요. 근데 이 둘은 유리관이에요. 유리관. 아시겠죠? 자, 관이라고 하는 건 위아래가 뚫려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뚫려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때 여기다가 물을 담아두는 거죠. 그럼 원래 물의 평균적인 수위가 이렇게 이제 물이 평균적인 수위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때 이런 식으로 물에다가 유리관을 담아 놓으면 그 수면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바로 물이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메니스커스가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이런 상황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때 저 녀석이 이렇게 높게 올라간 높이를, 이 경우는 H1,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H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유리관에 요 내경이죠, 내경. 내경을 R1, 얘는 R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지금 눈에서 봤다시피 R1하고 R2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커요? R2가 더 크죠? 그러면 저기서 H1하고 H2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높게 올라갔어요? 이쪽에도 올라갔죠? 요 둘은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실험에서. 그래서 모세관이 좁을수록 어떻게 된다? 물이 높게 올라가고 넙대대할수록 낮게 올라간다고. 알겠죠? 자, 이유가 뭐냐면, 자, 이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 그러면 잘 봐. 이쪽에 비해서 이쪽이 어떻게 되냐면, 표면적이 더 넓죠. 이쪽에 비해서. 왜냐하면 내경이 좁고 내경이 넓으니까요. 그럼 표면적이 넓을수록 아까 얘기했었죠. 표면 장력 효과는
더 커요, 더 작아요? 표면적으로 효과는 더 작아지겠죠. 자, 표면적이 더 넓다는 얘기는 이 경우 다른 말로 얘기하냐면 단위 부피당 표면적은 더 작아지니까요. 여기서 표면적이 넓다. 이 표현보다는 그럼 이렇게 바꿉시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쪽에 물의 부피가 더 크죠? 맞나요? 내경이 더 넓으니까요. 그러면 물의 부피가 더 클수록 단위 부피당 표면적은 더 작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쪽에서 표면적 효과가 더 작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쪽에 표면적 효과가 낮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물기둥 높이가 낮아진다 이런 말이에요. 반면에 이쪽은 내경이 좁으니까 표면이 나타나는 이 부근의 물의 부피가 적을 거 아니에요. 물의 부피가 적을수록 부피당 표면적은 늘어난다고 했죠. 그럼 설명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부피당 표면적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게 물의 부피가 줄어들면 부피당 표면적이 늘어나는 거고 물의 부피가 늘어나면 부피당 표면적은 적어진다고요. 항상 그래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물의 부피가 적기 때문에 부피당 표면적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더 높게 치솟는 거지. 그걸 반대로 설명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요렇게.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이게 수학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수학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사실은 더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오늘 뺐고요. 그 수학적인 표현은 유튜브에. 알겠죠? 톡방에 링크 써서 풀어주시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거 내 유튜브 구독하면 다 있어요. 근데 그쪽에 그 지원은 세계정보 입방 다. 그럼 내가 찾아서 올려줄게요. 찾아서 이제 링크 올려줄게요. 네. 하여튼 그러다. 아시겠죠? 네. 알죠? 이 아이디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됐다. 그래서 이 모세관 현상은 어디에 응용이 되냐면요. 어디에 응용을 하면 되겠어요? 모세관 현상은. 어디에 응용하면 딱이겠어요? 어디에 응용하면 딱이겠어요? 바로 어디에 응용하면 좋냐? 바로 식물의 물관이에요. 물관. 자, 그 식물의 수송에는 그 양분 수송하고 물 수송이 있잖아요. 근데 식물 이게 줄기에 보면 물관 있고 체관 있다고 하잖아. 그럼 이때 그 물관하고 체관 중에 체관은 양분 이동이잖아. 근데 체관은 왜 생물에서 능동수송이라는 말을 쓰죠. 능동수송은 뭐야? 능동수송은 이제 그 ATP나 그렇죠. 내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동하는 거. 그걸 능동수송이라고 하는데 식물의 물수송은 능동수송이 아니죠. 그냥 그냥 알아서 그냥 쫙 이동하죠. 그게 바로 캐필러리 액션이에요. 왜냐하면 식물의 물관은 이 내경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잘 봐요. 이 내경을 넓히면 넓힐수록 조금밖에 안 올라가요. 그럼 내경을 좁힐수록 이게 쭉쭉쭉쭉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식물 물관의 사이즈는 내경은 어느 정도냐면 마이크로미터 정도 돼요. 물관 사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물관이 사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물관은 사람 눈에 보일 수 있죠. 안 보이죠? 왜냐면 딱 자르면 이게 물관 다발이 보이는 거지. 물관이 모여있는 다발이 보이는 거지. 딱 보다 이게 물관 하나! 이게 보이냐고. 그건 안 돼요. 알겠어요? 물관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물관이 이렇게 이만한 게 뚜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조그만 게 모여 있는 거야. 그게 하나 보이냐고. 안 보여. 하나는 안 보여. 그거는 이제 광학 현미경으로 확대할 때 보이는 거지. 그럼 이제 광학 현미경으로 확대해야 보이는 최소 사이즈가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수백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돼야
광학 현미경으로 확대했을 때 보이는 거예요. 즉 마이크로미터 5도로 좁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좁으면 좁을수록 높게 솟잖아요. 그럼 얘가 좁으면 좁을수록 모세관 현상에서 100m까지 치솟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식물 중에 키가 100m 넘는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식물 중에 막 저기 무슨 막 열대지방 이런 데 가면 막 키가 막 뭐 이렇게 막 식물 나무인데 막 100m 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게 존재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모세관 현상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응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모세관 현상과 관련해서 수능 문제들은 어떻게 나오느냐? 한 장 넘겨서 26페이지 봅시다. 26페이지. 26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뭐가 나오느냐? 연습 문제 1번 보이시죠? 연습 문제 1번. 26페이지 연습 문제 1에 보면 바로 거기 그 수능 화학 2예요. 그렇죠? 수능 화학 2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다음은 물의 특성과 관련된 현상이다. 이 현상과 같은 물의 특성으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요소는 뭐예요? 요소? 요소요? 요소. 아모니아 이제 오줌을 요즘 네, 바로 오줌 싸면은 놀이끼리하고 약간 찌릉찌릉 냄새 나잖아요. 그 물질이 요소야. 알겠죠? 그래서 방금 이제 지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동물이 이제 단백질을 먹었을 때 이제 암모니아가 생기는데 거기 암모니아가 약간의 독성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뭐냐면 중화시키기 위해서 간에서 만드는 물질이 요소죠. 그래서 이제 그 요소를 이제 요소 포화 수용의 진한 오줌물이라는 얘기겠네요. 요소 포화 수용 진한 오줌물. 자, 어쨌건 그거를 넣은 샬레라고 하는 게 이제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조그만 그릇이죠. 요거에 나무 모양의 종이를 세워두면 이제 종이를 이렇게 종이 접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꽂아둔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제 아시다시피 물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딱 꽂아 놓으면 이렇게 물이 종이를 머금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오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 왜 뭐냐?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그래서 이제 거기 몇 페이지냐? 26점. 26페이지 연습 문제 1. 그래서 이제 26페이지 이 26페이지 연습 문제 1에 우선 첫 번째 이제 할 게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천연 가습기. 천연 가습기요? 이거 알아? 네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만드냐면요. 그냥 쉽게 만들 수 있어요. 펴가지고 종이 막 펴가지고 막 어떻게 만든 다음에 물에 꽂아 놓으면 딱 이렇게 올라가지고. 뭐냐면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물을 여기 담아둬요. 물을 이렇게 담아둬요. 그런 다음에 종이 있죠, 종이. 근데 사실은 종이는 조금 사실은 힘아리가 없어요. 힘아리가 없어. 조금 좀 튼튼하게 만들려면 나무 있죠, 나무를 얇게 깎아갖고는 나무를 얇게 깎으면 종이처럼 하늘하늘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껍질 이렇게 하늘하늘하게. 그래서 근데 뭐 나무나 종이나 똑같아요. 없어요. 걔를 이렇게 편편하게 하늘하늘하게 만든 다음에 걔를 여기다가 느낌 알겠죠? 느낌 알겠죠? 예. 그래서 종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치를 삼아두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뭐 이게 나무여도 되고 종이여도 되고 얄푸리하게 펴가지고 이렇게 딱 살짝 꽂아두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짜자자잔 이 물이 빨리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물이 쭉 빨리 올라가서 물이 전체적으로다가 이렇게 다 젖어요.
그런데 이 젖는 상태에서 얘가 여기서 스름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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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름스름 어떻게 되겠어요? 수증기 상태로 증발이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이 어떻게 된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발을 하기 때문에 이 가습기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요 물이 상승하는 요 부분을 확대해 보자. 아시겠죠? 자, 이때 지금 요 재질은 종이여도 되고요. 아니면 나무 편이어도 되는 거예요. 편이라는 게 편편하게 펴놓은 거겠죠? 그럼 이게 종이여도 나무여도 화학적으로는 같은 성분이거든요. 뭐라고 하죠? 종이나 나무를 화학적으로 무슨 성분이라고 해요? 같은 성분이에요, 결국. 바로 탄수화물이요. 무슨 말 알겠죠? 둘 다 탄수화물이에요, 그냥. 알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종이라고 해도 되고 나무라고 해도 되고 속은 뭐 섬유라고 해도 돼요. 옷까지여도 상관없어요. 면. 그런 것도 이건 탄수화물 성분인데 이거를 이제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내부에 바로 이게 탄수화물의 미세 섬유. 즉 종이가 됐건 나무가 됐건 확대해서 보면 조그만 이런 섬유들이 얼기설기적이 모여 있는 게 그게 나무이거나 종이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탄수화물은 뭐를 잘한다? 화학적으로 수소 결합을 잘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물을 이렇게 담궈 놓으면 여기에서 미세 섬유 사이에서 물이 쭉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쭉 빨리 올라가면서 왜 빨리 올라가느냐? 여기서 조그맣게 뭐가 생긴다? 조그맣게 여기에서 메니스커스가 나타난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조그만 유리관의 역할을 미세섬유와 미세섬유 사이에 이 틈이 이 모세관 현상을 하는 거예요. 거기를 따라서 물이 쫙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즉 물이 유리랑 수소 결합을 해서 끝이 올라가듯 물이 탄수화물이랑 수소 결합해서 끝이 이게 살짝 올라가는 거예요. 그 덕에 얘가 중력을 거슬러 계속 위로 올라갈 수가 있죠. 무슨 말 알겠죠? 이걸 활용하는 게 바로 천연가습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거기에 그 문제에 나오는 것처럼 종이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천연가습기인데 이거를 물이 아니고 오줌물로 바꾸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문제는 이거 아니야. 이거 오줌물로 바꾸자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가 도대체 오줌물을 쓴 건지 의문이네요. 아니 뭐 이제 포화 요소 수용액이면 오줌물이지 뭐. 결정만 나가는 건가요? 근데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오줌물을 하면 물이 아니고 오줌물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찌릉찌릉 하면서. 그럼 찌릉찌릉 하면서 오줌물이 올라가는데 증발은 누구만 돼요? 물만 되겠지. 그럼 여기에 뭐가 남겠어? 그 요소가 여기 요소가 짱짱짱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모양을 지금 그림으로 그린 거다. 무슨 말 알겠죠? 실제 그러면 저런 걸 증발시키면 결정이 났다네요. 뭐라고요? 실제 그러면은 저거를 그냥 증발만 시키면 결정이 나긴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오줌물을 그러니까 해보는 거지 집에서. 이거 쉰 다음에 종이 꽂아놓고 기다리는 거지. 그럼 여기에 이 요소 결정이 바짝바짝 끼릴 수 있어. 무슨 말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그렇다면은 이제 거기 이제 1, 2, 3, 4, 5번 한번 보시면 자 1번 마른 수건에 물이 쉽게 스며든다. 표면 장력 맞아요 아니에요? 맞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1번에 이제 마른 수건 한번 써볼까요? 수건에 이렇게 써볼까요?
면. 면 역시 성분이 뭐예요? 면도에 탄소. 탄수화물. 알겠죠? 탄수화물. 그러니까 마른 수건이라고 하건 종이라고 하건 나무 편이라고 하건 다 똑같은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이 바로 모세관 현상에 관련된 거죠. 알겠죠? 다른 선택지도 볼까요? 겨울철에 호수의 물은 표면부터 언다. 이거는 밀도. 요거는 뭐냐면 물과 얼음의 밀도죠. 이유는 다음에 얘기해 보도록 하고 물하고 얼음 중에 누가 밀도가 더 작아요? 얼음이 작죠. 그래서 이 얼음은 항상 물에 가라앉아요, 물에 떠요? 뜨죠. 그 얘기를 하는 게 2번이죠. 근데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게 겨울철에 호수의 물이 표면부터 얼기 때문에 그래서 물고기가 안 잊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겨울에 안 얼어 죽고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얼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추운 것의 상징이지만 묘하게도 얼음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또 단열재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억수로 추워도 얼음 밑에 물은 항상 영상 3, 4도 정도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추울 때. 네. 그래서 이제 이 뭐냐면 저기 뭐 북극이나 시베리아 이런 데 막 추우면 영하 50도까지 내려가거든요.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도 강 바닥은 3, 4도 정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수중 생태계가 이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참 묘하죠. 하여튼. 그러면 그래갖고 이제 뭐 그러면은 뭐 초겨울이나 그런데 이제 강에 오지게 들어갔다가 빠지는 것도 이제. 근데 이제 산이 져서 많이 안 얼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동물은 3, 4도에서는 웬만한 동물은 살 수가 없지만 없지. 근데 이제 몇몇 어류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온도에서 살 수 있게 이제 몸 내부가 구성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3번. 빨대에 물을 담그고 입으로 빨면 물이 올라온다. 이건 뭐예요? 그냥 이건 압력 차이죠. 그냥 이게 그게 바로 베르누이 원리고요. 뭐 당연한 거예요. 베르누이 원리랑 그냥 압력 차에 대한 이제 수리적 표현인 거고요. 그다음 4번. 여름철 낮에 해변의 모래는 물보다 쉽게 뜨거워진다. 이거는 비열이죠. 그래서 왜 뭐 해풍, 육풍 뭐 이렇게 뭐 지구과학 시간에 얘기하죠. 뭐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5번. 이글루 안쪽 얼음벽에 물을 뿌리면 실내가 따뜻해진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뭐냐 이제 얼면서 응고열 방출이라고. 그렇죠. 바로 뭐냐면은 액체가 얼음이 되면서 그러니까 물이 얼음이 되면서 이게 발열 반응이죠. 발열 반응이 바로 내부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글루 안쪽이 따뜻해진다. 무슨 말이겠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이런 게 있는데 반대로 그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글루 만든 다음에 거기다 물을 뿌리고 그럼 내부가 따뜻해지잖아요. 왜냐하면 물이 얼음이 될 때는 발열이니까. 근데 저기 사막에 사는 중동 지역에는요. 집 안에다가 뭘 두는지 알아요? 집 안에? 집 안에다가. 억수로 더운 그 사막에 지어진 집에는 집 안에다가 곳곳에 물그릇 있죠. 물그릇을 잔뜩 둬요. 이렇게. 안에 그러는 그 증발하는 거. 정말 그러면 이제 기화열을 흡수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물그릇을 잔뜩 둬서 그때는 이제 물이 수증기로 증발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증발이 잘 되는 게 사막은 축축해요, 덥다 건조해요. 오지게 건조. 덥다 건조하기 때문에 물그릇을 두면 물들이 되게 증발을 잘한다고. 그러면서 온도가 바깥 온도에 비해서 10도 이상 낮아져요. 그래서 물그릇만 둬도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좀 넣으면 바깥에 막 불 뿌린 것도 이제 그런. 그래서 그 대한민국에서 더운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예요? 대한민국에서 우와 진짜 덥다 대도시 중. 데프리카? 아니 영남? 바로 데프리카요. 데프리카. 바로 그 대구가 사실은 엄청나게 더운 지역의 대명사죠. 근데 요즘 대구 그렇게 예전만큼 덥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왜냐하면 대구가 데프리카라고 불릴 정도로 사실은 데프리카라고 하는 건 그거는 이 좋은 이름이에요, 오명이에요. 그래서 이 대구하고 대구 지자체에서 수십 년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 대구에 나무를 있잖아요. 엄청나게 심었어요. 나무는 기본적으로 엄청난 단열재예요. 그리고 나무는 기본적으로 무슨 작용을 해요? 나무는 기본적으로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해서 증산작용을 하죠. 즉 식물에 이게 귀공해서 수증기를 막 뿜어내잖아요. 그럼 수증기를 뿜어내는 이게 흡열 반응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온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또
대구 시내에 가면 이렇게 분무기 되게 많아요. 분무기. 예, 대구 시내 공원에 이렇게 이 분무기를 설치하고 더울 때는 거기서 물을 계속 뿜어줘요. 그럼 걔가 분무기 상태로 뿜어져 나오면서 증발되겠죠. 그러면서 이 주변이 온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대구의 연평균 온도가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여름 같은 경우. 그래서 대구 지자체 분들이 진짜 노력을 많이 하신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영남 지방이 너무 맞죠, 네? 근데 영남 지방이나 호남 지방이 너무 맞죠. 다른 그게 이제 그 특별히 대구가 더 그래요. 지역상. 지역 대구만. 네, 대구가 특별히 그래요. 여기 왜냐면 이렇게 뭐 대구가 분지라고 하죠. 이게 산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라 하필 거기에 이제 뜨거운 공기가 모여 있는 곳이라 대구가 하필 그렇게 더운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인간의 이제 그 정성과 노력으로 극복을 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하여튼 그러다. 그래서 그렇게 표면 장력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지금 몇 시죠? 8시 2분입니다. 아 진짜로요? 아 끝났네. 좋아.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봐야죠. 퀴즈요? 네. 봐야 되나요? 자 퀴즈 준비하시고 외롭게 봅시다. 문제, 답지, 숙제. 오케이 됐다. 네, 아까 그 앞에 있는 호목 1, 2는 저번에 준 거고요. 오늘은 호목 3, 4. 네, 3, 4가 이번 주 거예요. 응? 이치부터는 화학 2 아니에요? 이치부터는? 네, 화학 2의 일부 나오고 화학 1의 일부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수업한 게 있으니까 숙제는 해봐야죠. 화학 1으로 해서 화학 뭐죠? 화학 뭐라고 돼 있어? 1으로 돼 있어요. 아 이게 여기서 원이라고 하는 게 그냥 1학년 1학기 과정이다를 내가 표기할 수가 그거밖에. 왜냐면 어떤 학교는 화학 2라고 하고 창원은 화학 2라고 해요? 창원이요? 예, 창원은 화학 1이 없어요. 네, 창원, 네. 창원은 화학 1이 없고요. 네, 화학 저기 경기는 아니, 경남은 화학 1이 있어요. 그래서 뭐 쓰기가 못해서 그냥 화학 1이라고 하긴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화학 1에 해당하는 거를 창원은 통합과학에서 배워요. 근데 이제 저 경기는 이렇게 경남은 통합과학을 특별히 안 하고 그냥 거기는 화학 1이 따로 있어요. 그게 좀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좀 그래서 그냥 대충 써봤어요. 자, 풀어봅시다.